마트에서 포장된 김치 한 팩을 살 때요. 혹시 그 가격에 10%의 세금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두부, 된장에 붙는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게 파고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그냥 단순한 먹거리 같은데 이 식품들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엎치락뒤치락이요? 네, 뭐랄까 국민 건강이나 물가 안정 같은 정책적인 명분하고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해온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정부의 공식 법령 자료부터 어떤 식품 회사의 내부 대응 문건, 아, 그 문건도요? 네, 그리고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 정리한 자료까지 전부 펼쳐놓고 이 단순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2022년엔 왜 갑자기 세금이 사라졌다가 2026년 1월 1일부터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마트 진열대에 있는 두부 한 모를 보더라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시간을 아주 멀리 1977년으로 한번 돌려보죠.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됐을 때네요. 맞아요. 이때부터 쌀이나 채소, 고기 같은 가공 안 한 신선식품, 그러니까 미가공 식료품은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니까 세금을 면제해줬잖아요. 네, 그 원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문제는 김치나 두부처럼 좀 애매한 애들이었어요. 애매하다는 게요? 이걸 가공을 가능성을 인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완전한 공산품이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에 단순 가공식료품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아, 따로요? 네, 원재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수준의 1차 가공을 거친 건 미가공식료품으로 봐서 똑같이 면세 혜택을 주자는 거였죠. 잠깐만요. 원재료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수준이라니. 이거 너무 시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배추의 본질은 김치가 되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건지, 콩의 본질은 두부가 되면 사라지는 건지, 이걸 누가 어떻게 판단해요? 바로 그 지점이 수십 년간 이어진 혼란의 시작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현장에서는 계속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국세청이나 법원은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포장이었어요. 포장이요? 가공 방식이 아니라 포장 형태를 봤다고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실제로 2010년대에 아주 유명한 두부 회사가 이걸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인 사례가 있었어요. 아, 정말요? 이 회사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포장 두부를 팔았는데 당연히 과세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포장은 두부가 상하지 않게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거지 이걸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러니 면세가 맞대고요. 오, 되게 논리적인데요? 충분히 해볼 만한 주장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졌습니다. 아, 법원의 판단은 이거였어요. 소비자가 바로 집어서 계산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서 파는 건 단순한 보존 목적을 넘어선다. 와. 이 판결이 사실상 공장에서 규격화된 용기에 제대로 포장해서 팔면 과세라는 기준을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인 아주머니가 검은 비닐봉지에 툭 담아주는 두부는 면세인데 똑같은 두부를 공장에서 플라스틱 곽에 딱 담아서 바코드를 찍어 팔면 과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포장 하나 때문에 운명이 갈렸네요. 맞아요. 그 이후로 단무지도 그랬어요. 식당에 대용량으로 납품하려고 큰 통에 담아 임시로 포장한 벌크 단무지는 면세. 네. 마트에서 팔려고 작게 잘라서 진공 포장한 건 과세. 이런 식으로 어떻게 포장했는가가 과세와 면세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 거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복잡하게 이어져 오던 규칙이 2022년 7월에 갑자기 확 바뀝니다. 네, 갑자기요. 정부가 느닷없이 포장김치, 된장, 고추장, 젓갈 같은 품목들을 전부 면세로 전환해버리죠? 이건 또 왜 그랬던 거예요? 명분은 서민 물가 안정이었어요.
저희가 살펴본 당시 정부 자료들을 보면 그때 물가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 그랬죠. 특히 서민들의 체감이 큰 밥상 물가를 잡는 게 급선무였죠. 하긴 김치 없이 밥 먹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당시 기획재정부 내부 보고서 같은 자료들을 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요. 뭔 게요? 다른 물가 대책들은 정책을 발표해도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몇 달씩 걸리는데 이 부가세 면제는 발표 다음 날 바로 마트 가격표에 반영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충격 요법으로 평가받았다는 거예요. 아, 일종의 응급처치였군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네, 그런 성격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원래는 2023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고물가 상황이 계속되니까 결국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어요. 아하. 바로 당신이 지금 마트에서 포장김치를 부가세 없이 사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면세 혜택은 일종의 시한부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5년 말이면 이 마법이 풀리는 건데 그럼 그 이후에는 그냥 옛날에 그 복잡했던 포장 기준으로 과세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뭔가 새로운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하게 설계된 새로운 이원적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구조요? 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는 명확한 조항이 생깁니다. 뒷교에는 예전이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이라는 말도 아까 두부 판결에서 나왔던 거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죠? 예전에는 법조항이 애매해서 이건 과세냐 면세냐를 두고 건건이 다퉜다면 이제는 정부가 아예 품목을 콕 집어서 지정해버렸어요. 아예 딱 정해버렸다. 네. 저희가 입수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자료를 보니까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공장에서 완제품 포장해서 칼면 무조건 과세라고 못 박아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예외는 둬서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여전히 면세가 유지돼요. 아, 그건 그대로군요. 네. 아까 말씀하신 시장 두부나 식당 납품용 벌크 김치 같은 것들이죠. 결국 같은 김치라도 대기업 공장에서 만들어 완제품으로 포장된 건 과세. 네. 재래시장에서 상인이 즉석에서 덜어서 비닐에 담아 파는 건 면세가 되는 시대가 다시 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오르니 중요하지만 제가 본 자료 중에는 특히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이게 단순히 재료값이 10% 오르는 것 이상의 문제라고 하던데요. 아, 맞아요.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여기가 정말 중요하고 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핵심은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식당 사장님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원가가 올라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원가가요? 네, 전문 용어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매입세액 공제로 바뀌기 때문인데 용어는 무시하셔도 돼요. 제가 아주 쉽게 숫자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아요. 제가 식당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현재 2025년까지의 상황입니다. 사장님이 식품업체에서 10,000원짜리 포장김치를 삽니다. 네. 지금은 면세니까 그냥 10,000원만 내면 되죠? 그런데 이 김치로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손님한테는 부가세를 받고 팔잖아요? 그렇죠. 음식값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나라에서는 당신이 면세인 재료를 사서 과세인 음식을 만들어 파니 그 재료값에 원래 부가세가 숨어 있었다고 치고 그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혜택을 줘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의제매입세액 공제라는 건데 대략 구매액의 8, 9% 그러니까 800원에서 900원 정도를 나중에 부가세 낼 때 돌려받는 거예요. 아,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 이 김치의 실질적인 체감 원가는 9,1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와, 잠깐만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00원짜리 김치를 사면 나중에 900원 정도를 돌려받으니까 실제로는 9,100원에 사는 셈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2026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네. 똑같은 김치가 이제 과세 품목이라니까 식품업체에서 부가세 1,000원을 붙여서 11,000원에 팔 겁니다. 11,000원에요? 사장님은 11,000원을 내고 세금 계산서를 받겠죠. 그리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이 1,000원을 전액 돌려받아요. 이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럼 11,000원 내고 1,000원 돌려받으니까 결국 10,000원에 사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는 9,100원이었는데. 세상에. 겉보기엔 낸 세금 그대로 돌려받는 것 같지만 기존에 받던 900원의 숨은 할인 혜택이 사라지면서 실질적으로 재료비가 약 9%나 오르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차피 10% 냈다가 10% 돌려받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닌 거죠. 와,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알겠는데요. 이 숨어있는 비용 상승 때문에 지금 식품 제조업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가 입수한 한 대기업의 내부 문건을 보니까 이게 거의 전쟁 준비 수준이더라고요. 문건에는 뭐라고 쓰였던가요? 부서별로 대응 지침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영업팀은 고정 가격으로 장기 계약한 식당이나 급식업체들과 미리 만나서 과세 전환에 따른 부가세 10% 추가 발생분을 가격에 어떻게 반영할지 사전에 협의를 끝내라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미리 다 작업을 하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IT팀은 수만 가지 상품의 과세 면세 코드를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CS팀은 왜 갑자기 김치값이 올랐냐는 고객 항해 전화에 대비한 응대 시나리오까지 짜고 있더라고요. 와, 물밑에서는 정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네요. 그럼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해요. 첫째,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2026년부터는 김치나 된장 같은 걸 살 때 거래처에서 반드시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계산서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 네, 이걸 잘못 받으면 부가세 10%를 아예 돌려받지 못해서 그냥 생돈을 날리는 거예요. 10%를 고스란히 손해보는 거니까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둘째는 당연히 원가 관리겠고요. 그렇죠. 김치, 장료 같은 아주 기본적인 식재료 원가가 사실상 8~9% 오르는 거니까 모든 메뉴의 원가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서 판매 가격 조정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인 거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유통기한이 긴 장장이나 된장 같은 제품들은 2025년 연말에 미리 재고를 좀 확보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아, 미리 사두는 거요?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기업 문건에도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부가세는 주문한 시점이나 생산한 시점이 아니라 공급받는 시점, 즉 우리 가게의 배송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돼요. 아, 그렇군요. 그럼 2025년 12월 31일에 급하게 주문을 넣었어도 배송 트럭이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 새벽에 도착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연말에 대량 주문을 할 때는 연내 배송 완료가 가능한지 반드시 거래처와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왔네요. 마트김치에 붙는 세금이라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40년에 넘는 부가가치세의 역사,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응급처치, 그리고 식당 사장님의 복잡한 세금 계산법까지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하나의 세법 개정이 정부, 대기업 제조사, 유통사, 식당 사장님,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신이라는 소비자에게까지 어떻게 촘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도 가공과 미가공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하는 논쟁은 계속될 거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장바구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2022년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이 세금을 없애는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6년 이 세금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정부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앞으로 대기업 공장 김치는 세금을 내고 시장 김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이 새로운 구조는 당신이 김치를 사는 장소를 바꾸게 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